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한 집안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이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잊었고 죄를 쓴 자는 기억했습니다. 과연 세월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었을까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집안은 겉으로는 번듯한 양반가였습니다. 기와는 높았고 대문은 넓었으며 사랑채에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장 안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빚이 쌓여 있었고 장부는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곡식은 줄고 체면은 남아 있어 그 둘 사이에서 집안은 조용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머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길상이라 하였지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밥을 얻어먹는 대신 일을 했고 일을 하며 사람을 배웠습니다. 주인 집의 속사정을 가장 가까이서 본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안방 장롱에서 은전 꾸러미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은전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숨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인 양반 이도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집안은 무너진다는 것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의 음성은 낮았으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길상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소인이 가져갔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이도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길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급히 쓸 곳이 있었사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은 단순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길상의 머릿속에는 낮에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인 이도현이 빚쟁이와 마주 앉아있던 모습,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내놓던 모습, 그리고 무너질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집은 곧 무너진다. 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 생각이 그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도현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으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머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이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혼자 한 짓이냐? 그가 물었습니다. 길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소인의 짓이옵니다. 그 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도현의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거짓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선택했습니다. 관아에 넘겨라. 그의 말은 짧았습니다. 길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흙길이 질척거렸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길상의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산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이름을 잃었습니다. 죄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양반 이도현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점점 높은 자리에 올랐고 과거의 일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잊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고개를 숙이던 머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기억이 다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세월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길상이라는 이름은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습니다. 다만 관아의 장부 한켠에 도둑으로 적힌 글자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이 있었으나 곧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옥사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고 밤에는 바람이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죄인들은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알면 더 괴로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길상은 그 속에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듣고 보고 기억했습니다. 어찌하여 일이 되었느냐? 어느 날 늙은 죄인이 물었습니다. 길상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살리려 하였사옵니다. 늙은 죄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다 스스로 죽는 법도 있지. 그 말은 위로도 아니고 비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상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점점 말이 줄었고 대신 생각이 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움직이는지, 권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실이 어떻게 묻히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옥사에는 새로운 죄인이 들어왔습니다. 관아의 아전이었습니다. 뇌물을 받다 들켜 잡혀온 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울부짖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길상 곁에 앉아 낮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글로 움직이요. 길상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이라 하셨사옵니까? 아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부 한 줄이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어. 그 말은 길상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부 한 줄,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만든 것도 주인을 살린 것도 결국 글이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글 하나를 대신 쓴 것이다. 그 생각은 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길상은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전에게 글자를 익혔고 장부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더듬었으나 점점 눈이 트였습니다. 그는 숫자와 글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오. 아전이 말했습니다. 칼은 한 사람을 죽이되 글은 집안을 무너뜨리오. 그 말은 길상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길상은 더 이상 예전의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으나 눈은 깊어졌습니다. 생각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옥문이 열렸습니다. 석방이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길상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하지 않느냐? 관원이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약해져 있었으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문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순간 한 가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침묵으로 자신을 보냈던 주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떠올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갚아야 하겠사옵니다.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길상이 고을을 떠난 뒤 세상은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갈 곳이 없어 떠돌았으나 곧 스스로 길을 택했습니다. 그를 아는 자로 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글은 사람을 속이지 않되 사람은 그를 속인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서당 문지방에 앉아 글을 훔쳐보았고 객주에서 장부를 대신 써주며 손을 익혔습니다. 낮에는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익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떠돌이로 보았으나 그는 스스로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양반 이도현은 점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였고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청렴을 내세웠고 백성을 위한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한 가지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고개를 숙이던 머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일은 잊어도 되는 것이냐? 그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늘 같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편 길상은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목 허름한 객주에서였습니다. 늙은 선비 하나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아느냐? 선비가 물었습니다. 길상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조금은 익혔사옵니다. 선비는 그를 시험하듯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거라. 길상은 천천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글의 흐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비의 눈이 변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길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중에서 배웠사옵니다. 그 말에 선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죄인이었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선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억울한 자를 쓰기도 한다. 그 말은 의미를 알 수 없었으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길상은 그 선비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다른 자리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길상은 더 이상 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고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의 기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글을 다루는 자가 되었고 기록을 읽는 자가 되었으며 사람의 말을 가려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한 장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남쪽 고을을 살피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거운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고을의 이름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떠나온 곳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모든 것이 바뀌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부름이었사옵니까? 그의 눈이 조용히 식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록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떠날 준비를 하는 사이 그 고을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의 집안은 겉으로는 여전히 번듯했으나 속에서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빚은 사라지지 않았고 과거의 일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끄집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도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자신이 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길상은 다시 그 고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길상이 아니었습니다. 행색은 평범한 나그네였으나 그의 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말을 가르는 눈, 그리고 기록을 떠올리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을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오갔고 아이들은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같은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제 냄새,
두려움의 냄새, 그리고 침묵의 냄새였습니다. 길상은 천천히 장터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고을 원님은 청렴하다 하더라. 허나 세금은 줄지 않았소. 말은 낮게 오갔습니다. 길상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겉은 바뀌었으나 속은 남아있구나. 그날 저녁 그는 옛 주인의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높았고 기와는 여전히 번듯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균열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틈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오는 밤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관아에 넘겨라. 그 한마디가 귀에 다시 울렸습니다. 길상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는 내가 묻겠사옵니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객주에 머물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살피고 사람들을 만나고 기록을 모았습니다. 이도현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 하나둘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빈문서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붉은 먹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국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바뀌었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대신 뒤집어 쓴 죄의 방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이제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스림은 겉뿐이었고 속에서는 여전히 장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길상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이옵니까? 그 물음은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이도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관아 마루에서였습니다. 이도현은 그를 평범한 나그네로 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길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을 사정을 묻고자 왔사옵니다. 이도현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이 고을은 평온하다. 그 말은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길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상은 그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 오래전 일을 기억하시옵니까? 이도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길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옵니다. 그 말은 작았으나 분명히 남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오는 밤 고개를 숙이던 머슴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설마 그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길상은 객주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충분한 기록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빚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한 집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고을의 밤은 고요했으나 그 고요 속에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길상은 객주 마루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낡았고 먹빛은 곳곳이 번져 있었으나 그 안의 숫자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한 줄 한 줄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빚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부 속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작인의 이름, 하인의 이름, 그리고 양민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위에 더 씌워진 것은 이자였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위에 다시 붉은 먹이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비 오는 밤 자신이 대신 뒤집어 썼던 그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장부였습니다. 그때도 붉은 먹이었습니다. 그때와 다르지 않사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길상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것은 늙은 소작인이었습니다. 이 장부를 아시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의 이름이옵니다. 이 이자는 어찌 된 것이옵니까?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갚아도 줄지 않사옵니다. 갚으면 더 늘어나옵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상은 그날 밤 여러 집을 돌았습니다. 말은 비슷했습니다. 이자는 줄지 않사옵니다. 장부가 바뀌었사옵니다. 붉은 먹이 늘었사옵니다. 그는 모든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 하나의 일이 아니구나. 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관아를 찾았습니다. 이도현은 그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왔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길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묻고자 하는 바가 남았사옵니다. 이도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엇이냐? 길상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 기록은 어찌 된 것이옵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시선을 떼었습니다. 모르는 일이다. 그의 답은 짧았습니다. 길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섰습니다. 모르신다 하셨사옵니까? 그 물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도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네가 감히 따지느냐? 그의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길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옵니다. 그 말은 조용했으나 단단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도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비 오는 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던 그 눈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너 누구냐? 그 물음은 낮았으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길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사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 말에 이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길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혜는 잊을 수 있으나 기록은 지워지지 않사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붉은 먹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자국을 지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이것은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길상은 객주로 돌아와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내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왕의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하겠사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끝이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 관아에는 낯선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으나 보이지 않는 기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걸음이 빨라졌고 아전들의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언가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기척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아래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먹 자국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그는 그 자국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 오는 밤
한 사람의 침묵 위에 쌓아 올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길상이 들어섰습니다. 이도현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그의 음성은 낮았으나 지쳐 있었습니다. 길상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라 밝히고자 왔사옵니다.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도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길상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펼치지 않은 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장부와 증언을 모두 모았사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도현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서 어찌하겠느냐? 그리고 그의 물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길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서를 펼쳤습니다. 왕의 인장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암행어사, 이곳에 있사옵니다.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이도현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길상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고개를 완전히 들었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물을 차례히 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비 오는 밤 누구의 죄를 누구에게 씌우셨사옵니까? 그 물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도현의 입이 떨렸습니다. 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길상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 소인은 죄를 지지 않았사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조이는 허나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았사옵니다. 그 말은 조용했으나 무거웠습니다. 이도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길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것이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전들과 군졸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길상은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이 고을의 장부를 모두 거두어라. 그의 음성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도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권세도 체면도 모두 한 줄의 기록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길상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기록은 속이지 못하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고을의 질서는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을은 다시 소란 속에 잠겼습니다. 관아의 문이 열리고 닫히기를 거듭했고 장부는 한 권씩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불렸고 오래 묻혀있던 빚과 죄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숨죽이고 살던 백성들의 얼굴에 비로소 떨림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기척이었습니다. 이도현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박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묶인 몸과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장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붉은 먹으로 덧칠된 흔적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길이었느냐? 그러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길상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으나 그 안의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록을 대조하고 하나씩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흐름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도현은 파직되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장부 조작과 과도한 이자 징수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양반가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외면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도현은 마지막으로 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만족하느냐? 그의 음성은 낮았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길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족이라 하시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갚은 것이 아니옵니다. 그 말은 조용했으나 분명했습니다. 이도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가 물었습니다. 길상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잡은 것이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바람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으나 오래 남는 말이었습니다. 이도현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오는 밤 고개를 숙이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말입니다. 며칠 뒤 길상은 고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관아 앞마당에 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하면 죄가 되옵니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뒤로 고을은 다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밭에는 사람들이 나갔고 장터에는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던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머슴 하나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기록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세월은 속이지 못하더라. 그 말은 낮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